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여순 사건 75주기를 맞아 고흥에서 합동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유족 5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묵념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발발 75주기를 맞아 정부가 주최하는 합동 추념식이 고흥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여순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표현한 전남 도립국악단의 추모 공연을 시작으로 초청 인사들과 유족 대표의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주최로 이어진 추념식.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 편지를 통해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대표로 참석한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도 여순사건법 개정으로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희생자를 위로했습니다. 정부는 여순 사건이 지역의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유족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그 몫을 다할 것입니다. 이후 여순 사건 유족의 사연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행방조차 찾지 못했었던 큰아버지에 대한 절절한 사연에 추념객들은 일제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실종 상태였던 큰아버님이 법원에서 20년형을 언도받았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 무렵 제 꿈에 30여 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미소를 띠며 나타나셨습니다. 저마다의 아픈 사연을 간직한 채 유족들은 마지막으로 추모단상에 헌화를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전남 동부시군은 합동 추념식 외에도 다음 달 초까지 여순 사건을 기리는 예술 공연과 문학상 공모전 등을 펼치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화해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주최하는 추모식이 진행됐지만 유족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피해자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진상규명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 열린 합동 추념식.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고 지난해 추념식의 모습을 보였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올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인사는 구만섭 차관보. 지난해부터 추념식은 정부가 주최하고 있지만 유족들은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을 여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예전과 같이 그래도 장관이 오신 것이 저희들이 그 바람이었는데 참 섭섭함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영상 추모사를 통해 피해자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업무 체계를 개편하고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하지만 유족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여순 사건 피해 신고는 7,060여 건. 이 가운데 중앙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한 건 채 5%가 안 됩니다. 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는 인력을 더 보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정 시한인 내년 10월 초까지 조사를 마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 최근에는 기각 결정을 받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유족들은 더욱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유족 확정을 받고 진실규명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명예회복을 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빨리빨리 정부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족들은 공청회와 간담회를 열어 신속한 피해자 결정과 차질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뒤 이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 사건 제75주기인 오늘 당시 민간인 희생자 4명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948년 여순 사건으로 처형된 고 박채영, 심재동, 박창래, 이성희 등 민간인 희생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포구령 제2호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려워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내려진 네 번째 무죄 판결입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낸 중앙노동위원회 단체교섭 조정 기간이 오는 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20일까지인 단체교섭 조정 기간을 30일로 10일 연장했습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부터 24회에 걸쳐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노조가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일시금 150만 원 지급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상태이며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등 기존 요구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전남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대학병원이 하나도 없다 보니 큰 수술이 필요하면 광주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사이 환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전남 강진의료원은 위장관 출혈을 보인 한 환자를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광주로 이동하던 중 환자는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1월 목포의료원은 폐질환이 악화된 입원 환자를 전남대병원으로 옮겼지만 환자는 제대로 치료를 받기도 전 숨졌습니다. 전남의 상급 종합병원인 대학병원이 없다 보니 위중한 환자를 광주까지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정도? 내지는 당장 시술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안 되고 시술 안 해주면 중증 폐혈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전남대병원에 도착해 사망한 환자는 최근 5년간 1,400여 명입니다. 연간 300명 꼴입니다. 이 중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인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는데 각 시군청을 기준으로 전남대병원까지 이동하려면 1시간이 넘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도심 외곽 지역이나 섬 지역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 열악한 겁니다. 전남 맞춤형 긴급 이송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의료기관을 전남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전라남도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동선을 가장 좁히는 쪽으로 좀 대책을. 특히 전남 지역의 65살 이상 인구 비율은 4명 중 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신속한 의료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수시가 고령자 무료 시내버스 탑승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적용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 시민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면 매월 20회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1년 동안 3번의 과태료를 받은 버스 운전기사가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남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전라남도 국제농업박람회는 Y마트와 1,000억여 원 상당의 전남 농축수산물 구매 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 창대 F&B, 레시피 F&B 등과 2,300만 달러의 수출 약정도 체결했습니다. 재단법인 전라남도 국제농업박람회는 이에 앞서 농협경제지주 등 6개사와도 2천억 원 상당의 구매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독감이 꽤 오랫동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 수가 한풀 꺾였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유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만큼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함께 맞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여수시 보건소. 지난달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현재까지 3만 3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계속 맞았어요. 예방접종을 맞으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하더라도 가볍게 하더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14.6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6.2명 줄었습니다. 4주 연속 꾸준히 늘었던 독감 환자 증가세가 한풀 꺾인 셈입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 독감 의심 환자 수는 28.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목도 가고 감기 기침도 심하고 열은 없는데 목이 가버려요.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동안 독감 자연 면역이 줄어든 데다 방역 지침도 해제돼 유행에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독감 유행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접종 부위를 구분해 맞는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과의 동시 접종도 가능합니다. 백신을 맞았던 경우에 그 최종 결과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중증도의 차이도 분명하게 있었던 거고 백신이 가장 중요한 예방 방책이고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모두 전국의 지정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지만 접종 대상에 따라 시기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남 우주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토론이 잠시 후 생방송됩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는 잠시 후 9시부터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한 축이 된 전남의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과제가 무엇인지 진단합니다. 김종갑 전라남도 전략산업국장, 최환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연구소장, 박설현 조선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출연하는 오늘 토론은 광주 목포 여수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지난달 고환율 고유가 영향으로 수출입 제품 물가가 석 달 연속 올랐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4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남 수학교육 한마당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수학 마술 공연과 도전 수학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오는 27일까지 올해 봉사왕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대가 없이 봉사활동을 한 유공자 1명에게 12월 자원봉사자의 날에 상패를 수여합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지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오후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지나고 나면 북쪽에 한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내일 한낮 기온 19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무려 5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모레 아침 기온은 7도까지 내려가면서 초겨울 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가 14도, 광양, 고흥 13도, 순천 12도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순천 18도, 광양, 고흥 19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다 그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에서는 1.5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까지 당분간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의 기온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이번 주말 김포FC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김포FC와의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의 전적을 갖고 있는 전남은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획득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은 14승 5무 13패, 승점 47점으로 2부 리그 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플레이오프 진출권인 5위 경남FC와 승점 2점 차이로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공영민 고흥 군수가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잇따라 방문해 고흥 현안 사업들의 재정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기획재정부를 찾아 파령산권 산림치유원과 간척지 수산양식단지 조성, 농업 스타트업 단지 기반 조성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